혹시 인터넷에서 일본인에게 배워야 할 25가지 이런 제목의 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바로 그 글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문화 비교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뭔가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서 이 글의 속사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글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잘못된 점들은 고치도록 노력합시다. 딱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뭔가 처음부터 가르치려는 느낌, 평가하려는 느낌이 확 들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이 뭐 맞다 틀리다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이 글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지 그 구조를 파헤쳐 보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첫째, 이 글이 깔고 있는 전제가 뭔지. 둘째, 일상생활과 가치관은 어떻게 비교하는지. 셋째, 직장이나 사회 같은 좀 더 큰 얘기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글들이 결국 만들어내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뭔지, 그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글은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걸까요? 그 뿌리부터 한번 캐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 막 떠도는 그런 출처불명의 목록이죠. 근데 25가지 항목을 가지고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점을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시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하려는 건 이게 진짜냐 가짜냐 팩트체크가 아니에요. 이 텍스트가 대체 어떻게 두 나라 사람들을 딱 규정짓고 있는지 그 방법을 보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교 항목들을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우리 일상생활과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우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바로 의리와 관계에 대한 건데요. 이 글에 따르면 한국인은 아주 사소한 일로도 은혜를 잃고 원수가 된대요. 반면에 일본인은 야쿠자보다 더 의리를 중시해서 한 번 받은 신세는 절대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정말 극단적인 비교 아닌가요? 여기서부터 벌써 이 글의 전형적인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손님 접대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딱 둘로 나눠버립니다. 한국인은 귀한 손님은 무조건 밖에서 비싼 밥을 사줘야 제대로 대접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본인은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 집으로 초대한대요. 이것도 받기냐 아니냐 아주 단순한 이분법이죠. 이 부분은 진짜 재밌어요. 개인의 소비 습관을 아예 국민성으로 직결시켜버리거든요. 글쎄, 한국 여성들은 명품 가방을 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데 그중 97%가 짝퉁이래요. 심지어 집 크기로 상대를 판단한다고 하고요. 근데 일본 여성들은 손으로 직접 만든 가방을 들고 다니고 십 크기 같은 건 전혀 신경 안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허영, 다른 한쪽은 검소, 이렇게 딱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죠. 가족관계,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한국인은 부모를 그냥 HM처럼 생각해서 지원이 끊기면 원망부터 한다는 식으로 그리고요. 반대로 일본인은 독립심이 엄청 강해서 내 돈은 내 돈이라는 생각이 철저하대요. 한쪽은 의존적, 다른 한쪽은 독립적. 이것도 역시 너무나 단순한 구도죠. 자, 지금까지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였다면 이제 판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직업, 그리고 사회 전체에 대한 비교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공공질서 얘기가 나오네요. 아주 대표적인 예시, 바로 신호등입니다. 한국인은 일상적으로 신호를 무시해서 교통사고 1이라는 오명을 썼다고 하고 일본인은 아무도 안 보는 새벽에도 빨간불이면 끝까지 서 있는다고 묘사해요. 이것도 보세요. 한쪽은 완전 무법천지, 다른 한쪽은 거의 로봇처럼 규칙을 지키는 모습. 너무 극과 극이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숫자예요. 뜬금없이 한국의 소송률이 일본보다 13배나 높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웬만하면 대화로 푼다면서요. 근데 이 13배라는 숫자, 출처가 어딜까요? 없어요. 이런 근거 없는 숫자는 그냥 주관적인 주장에다가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인 척, 과학적인 척 옷을 입혀서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장치일 뿐입니다. 이번엔 회사 이야기입니다. 노동윤리. 이것도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그려나요. 한국에서는 회사가 2천억 적자를 봐도 노조가 보너스 달라고 파업을 한대요. 근데 일본에서는 회사가 흑자를 내도
미래를 위해서 노조가 알아서 임금 동결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한쪽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다른 한쪽은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정말 선과 악의 대결처럼 묘사하죠. 공금, 그러니까 나라 돈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은 공금을 눈먼 돈,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하고요. 일본인은 공금에 손댔다가는 집안이 망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무서워서 손도 못 댄다고 합니다. 아니, 한쪽은 그냥 도둑심 보고 다른 한쪽은 무슨 저주를 믿는 것처럼 그려놨어요. 이것도 정말 너무하죠? 또 숫자가 나왔네요. 이번엔 독서량입니다. 한국인은 한 달에 0.7권 읽는 동안 게임만 하고 일본인은 7.5권을 읽는데 심지어 노숙자도 책을 읽는다고 해요. 아까 봤던 13배랑 똑같은 수법이죠? 출처 없는 숫자에다가 노숙자도 책을 읽는다는 식의 아주 극단적인 이미지를 더 씌워서 이 주장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글이 주장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이 글이 무슨 말을 하는지 봤다면 이제부터는 이 글 자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런 식의 비교 목록,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 텍스트의 껍데기를 벗기고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입니다. 네, 정답은 바로 국가적 고정관념입니다. 스테레오타입이죠. 이게 바로 이 글을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수천만 명이 살아가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를 그냥 몇 가지 단순한 이미지로 딱 찍어서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치 도장 찍듯이요. 그런 생각의 틀을 바로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고정관념에는 몇 가지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복잡한 걸 아주 단순하게 만들고 우리랑 쟤네 이렇게 딱 편을 가르죠. 그리고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버려요. 새로운 사실이 나와도 잘 바뀌지도 않고요.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글의 방식이랑 소름 돋게 똑같지 않나요? 바로 그 방식입니다. 결국 이 글이 하는 역할은 이거예요. 겉보기엔 두 문화를 비교 분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이분법적인 틀을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문화 전체를 몇 가지 착한 특징, 나쁜 특징으로 줄여버리고 평가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비교와 편견,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비교하는 것과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편견을 만드는 것, 그 아슬아슬한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